네, 안녕하세요. 자, 어디로 갈 거냐면은 쉐보레 서강주 서비스 센터 안내 시작. 하고 놓자. 서강주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주입니다. 쉐보레 서강주 서비스 센터 예약 안 했고요. 바로 그냥 현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또 서비스 센터를 간 이유는 엔진 마운트 조수석을 제가 교환을 했어요.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엔진 진동이 더 늘어났어요. 지금 운전석 쪽 기어봉 박스하고 운전석 쪽하고 엔진 진동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마운트 운전석하고 미션 마운트 두 개를 또 무상보증 수리를 또 받을 수 있을지 점검하러 갑니다. 그래서 엔진 진동이 더 증가됐다. 엔진 소음과 엔진 진동, 엔진 소음이 더 증가해서 엔진 마운트 운전석, 그다음 미션 마운트 아래쪽 요 두 개를 추가로 더 무상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서 서강주 서비스 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가서 또 점검을 받고 정비사 분께서 또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서비스 센터를 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제 또 이게 불편하냐면 직장인 분들은 지금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품이 있으면 바로 이게 지금 점검을 해서 엔진 마운트 불량 판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엔진 마운트 부품이 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바로 가서 또 이렇게 무상 보조 수리를 바로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한 번 더 부품 주문을 하고, 부품 주문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또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시간적인 낭비와 함께 뭐 연차를 써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낭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판정을 받고 불량 판정을 받고 오늘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면 좋은데 부품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이유도 전화상으로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진단해서, 소비자가 진단해서 이게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품을 먼저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 부품이 도착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비사분이 서비스센터 직원분께서 이걸 불량으로 판정하고 해당 부품을 주문을 하고, 이게 순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는 건데, 원래는 부품 수급만 원활하면 아마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는 부품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치가 돼 있을 거라고. 근데 부품 수급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안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제 느낌에는 안 돼 있을 확률이 커요. 부품 수급이 아마 부품이 아마 없는 걸 없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갑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가고 있고요. 제 생각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엔진 진동이 상승을 했어요. 어느 쪽이 상승됐냐면 기어봉 박스하고 운전석 쪽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엔진 마운트 조수석을 교환을 했어요. 엔진 마운트 조수석을 교환을 했는데 조수석 쪽은 엔진 진동이 많이 잡혔어요. 드라마틱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운전석하고 기어봉 박스 쪽이 진동이 더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엔진 마운트 또 운전석하고 또 미션 마운트도 교환을 해야 되구나. 총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엔진 마운트, 엔진 미미라고 합니다. 엔진 미미는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3개가 있어요. 엔진 마운트 3개. 이 3개를 교환으로, 3개를 새 걸로 교환해야지만이 어떤 균형감이 맞나 봅니다. 엔진 진동, 엔진 소음에 대한 균형감이 맞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진동이 골고루 퍼지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새 걸로 교환하면 다른 쪽에서 엔진 진동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일주일 동안 탔는데 또 동일합니다. 뭐 자리를 잡는 거나 엔진 마운트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 짧은 지식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일주일 타보니까 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엔진 마운트가 뭐 자리 잡고 그런 것은 솔직히 없었고요. 뭐 자리 잡아서 더 뭐 진동이 증가했는데 그게 더 낮아져서 뭐 동일해졌다, 그런 건 없었고요.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진동 소음 이 부분, 엔진 마운트 쪽이 완전한 원인은 아니에요.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하나의 원인이죠. 한 가지 원인. 엔진 진동 소음이 상승하는 이유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아닙니다. 엔진 마운트가. 제 생각에는 3기통 1.2 터보 차량, 터보 엔진의 J3 6단 미션의 조합에 의한 중고차 키로수가 많고 연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젝터와 함께 뭐 점화 플러그 소모품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도 원인 중에 또 하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진동 소음의 원인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엔진 마운트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엔진 쪽을 뭐 이렇게 수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동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3년에 6만 킬로가 일반 무상 보증 기간이고요. 일반 무상 보증 기간에 엔진 진동과 소음이 심해져서 찾아오는 차주분들께는 점검을 한 후에 차량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엔진 마운트를 무상 보증 수리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서비스 센터마다 다 다릅니다. 무상 보증 수리를 해주는 데가 있고 무상 보증 수리를 안 해주는 서비스 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 분들마다 무상 보증 수리를 해주는 분도 있고 또 안 해주는 분들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서비스 센터마다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마다 무상 보증 수리 여부는 판단이 다 각자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서비스 센터는 최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주면 좋습니다. 대신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우기거나 정상적인 건데 이게 무조건 이상이다 라고 또 우기거나 또 이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엔진 진동이 있어서 엔진 진동 소음이 있어가지고 엔진 마운트 조수석을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교환을 했고,
그중 원인, 엔진 진동, 엔진 소음이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엔진 마운트가 서비스 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체감을 하기 때문에 엔진 마운트를 새 걸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센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체감을 했고 엔진 진동이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엔진 마운트, 즉 엔진 마운트 운전석하고 미션 마운트 이 두 개를 다시 새 걸로 교환을 하면 더 증가했던 엔진 진동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상쇄가 돼서 조화를 이루어서 조금은 엔진 진동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제 느낌에는. 그래서 엔진 진동이 상승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 가서 접수를 하고 보증 담당하신 분하고 이야기해서 체크 점검을 한 다음에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비스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일반 무상 보증 기간은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지금 무상 보증 끝나는 차주분들 몇 분 계세요. 그리고 킬로수가 6만 킬로 넘어서 이미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나신 차주분들도 다수 계시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6만 킬로가 넘은 차량은 10%도 안 되고요. 대부분 킬로수가 아닌 3년, 만 3년이죠. 3년이 가장 많습니다. 3년이 아직 지나지 않는 차주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리고 2026년 4월을 기점으로 무상 보증 수리가 끝나는 차량들이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4월 15일 무상 보증 수리가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4월 6일 날 무상 보증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2026년 4월 이후에는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끝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그리고 2026년 12월까지는 무상 보증 수리가 끝나는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대, 1만 대 정도 될 거예요. 초창기에 붐을 일으켰거든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초창기에는 사전 계약을 해서 대기 시간도 뭐 3달, 빠르신 분들은 1달, 평균 3달, 늦으신 분들은 막 6개월 기다려서 차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6년 12월까지는 무상보증 수리가 끝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무상보증 수리 이야기를 아주 많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 차량도 2026년 4월 29일에 무상보증이 끝나요. 오늘은 2026년 4월 15일입니다 16일인가? 날짜도 모르겠네. 그래서 일반 무상 수리를 꼭 받으시라는 거죠. 아유, 아침이라 목이 잠겼네. 아침 출근길에는 차가 많이 막힙니다. 무상 보증 수리를 꼭 받으셔라. 무상 보증 수리는 받아야 된다.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 여기도 조건이 붙습니다.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경우만. 그리고 내 차량 이상이 없다 하신 분들은 뽑기를 잘 하신 거예요. 차량 뽑기를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엔진 진동, 엔진 소음이 많이 올라오고 상승을 하신 분들은 시간 내셔가지고 무상 보증 기간 3년에 6만 킬로
무상보증 기간 안에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점검 및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방법, 그러니까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신 분도 계시고 좀 모르시겠다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좀 망설이신가봐요. 쉽습니다. 그냥 서비스 센터 가셔가지고 여직원분들이나 뭐 접수처에 접수를 하십시오. 접수할 때 접수 내용은 D단 정차 시 D드라이브, D단 정차 시 엔진 소음, 엔진 진동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엔진 진동이 많이 올라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그냥 아침에 그냥. 그래서 엔진 진동, 엔진 소음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접수를 하면 뭐 이제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순번이 되면 정비사분이 오십니다. 보증수리 담당 정비사분께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증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이야기하십시오. D단 정차 시 엔진 진동, 엔진 소음이 좀 심해졌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하고 같이 탑승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비사분께서 이제 운전석에 탑승하실 거고요. 그러면은 차주분은 조수석에 탑승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정비사분께서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체크하냐면 N단, D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 N단, D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어 단수를 변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D단일 때 엔진 진동과 엔진 소음이 정상 수준인지 아니면 엔진 진동이 상승해서 좀 심한지를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분의 여기서 역량이 이제 다르죠. 센터마다 주문마다. 어떤 분은 엔진 진동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엔진 진동 소음이 좀 심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거기서 엔진 진동 소음 이상 유무가 판단이 돼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가 판정이 될 거예요.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 직원분께서 엔진 진동이 심합니다 하면서 엔진 마운트를 한번 교환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증 수리 받는 거고요. 반대로 이것은 엔진 진동 소음이 정상입니다, 이 정도는 정상이기 때문에 보증 수리를 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엔진 진동 소음이 정말 차주분들께서는 정말 거슬리고 이건 좀 이렇게 엔진 마운트를 보증 수리 받아서라도 좀이라도 또 엔진 소음이 진동이 하락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처럼 역체감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더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려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요. 뭐 이것까지 저처럼 저 같은 경우는 감수를 하겠다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서비스 센터 직원분께 점검 체크를 요구하시고요. 조금 더 강하게 어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좀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무조건 정상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다른 서비스 센터를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된 사례를 보면은
서비스 센터를 바꾸시면서 보증 수리를 받으신 분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른 서비스 센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수단이죠. 네, 다른 서비스 센터를 좀 이용해라. 그리고 뭐 GM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GM 본사에 컴플레인을 좀 제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 센터를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응대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 센터 가서 그렇게 응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싸우지는 마시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뭐 정상이라고 생각 드시니까 정상이라고 하시는 거고, 소비자는 차주분 입장에서는 정상으로 안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두 지점에서 마찰이 생기고 이게 좀 그럴 수 있지만 원활하게 이야기해서 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쪽 변형, 브레이크 디스크 열 변형으로 인한 편마모 증상으로 인한 무상 보증 이야기 좀 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간 타고 다니고 있죠. 이게 실사용 후기입니다. 일주일 실사용 후기. 엔진 마운트 무상 보증 수리 교체 받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디스크 무상 보증 교체 받았습니다. 3년에 6만 킬로 무상 보증 수리 받은 후 일주일 실사용 후기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증상이죠. 증상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어떤 증상이었길래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을 받았는지, 무상 보증 수리를 받았는지, 이게 또 더 궁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상은 브레이크 디스크 떨림 증상, 고속 주행 시, 국도나 고속도로 주행 시 이렇게 끼어들기 여기서 해버리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끼어들기를 잘 주는 편이거든요. 여기 끼어들기를 좀 이렇게 해주는 편인데, 오늘은 왠지 그냥 그러기 싫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밀어붙이죠. 최대한 바짝 붙입니다. 갑자기 좀 셌죠. 근데 이게 시내 주행 하다 보면, 특히 출근길 시내 주행 하다 보면 너무 얌체족 같은 분들이 계세요. 바짝 붙여버려요. 그리고 못하게 끼어들기 힘들게. 원래는 어느 정도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해주는데, 오늘은 왠지 그냥 그러기 싫은 거죠. 여기 보시면 앞에가 산타페 차량이신데 담배를 또 피시면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제가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고 이제 거시게요. 이렇게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 제 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분도 하시네. 저 확 밀어서 약간 저하고 부딪힐 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틀었어요. 왼쪽으로 약간 틀면서, 틀기 전에 먼저 부딪힐 것 같이 가면서 약간 틀죠. 이런 경우는 부딪히면은 100대 0 안 나옵니다. 끼어들기라. 제가 한 20%, 8대2? 제가 20% 잠복수로 나올 수 있어요. 9대1까지도 나오고 8대2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7대3은 좀 그렇고, 양보를 해주면 되나요? 방어운전, 양보운전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 산타페 제 뒷차에 계신 분은 담배 한 대 피시면서 아주 운전을 능순하게 끼어들기 잘하시네. 순간 핸들을 탁 왼쪽으로 꺾으면서 끼어들 것 같이 하다가, 이 차가 제가 약간 멈칫하면은 확 들어오고, 그냥 악셀 갖다 받고 밀고 들어오면은 얼른 멈추고 사고가 나니까, 안주 꾼이구만 꾼. 벌써 보시면 오른쪽에 그 지하철 공사 한다 해가지고 차선을 막아놨어요. 얘가 지금 막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속도로 안 타고 이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다음부터는 고속도로 타고 저쪽으로
빠져야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철 공사 구간은 무조건 출근 시간 때 피해야 되네. 제가 한번 이쪽으로 와봤는데 안 되겠네. 브레이크 디스크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지금은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했지 않습니까? 엄청 지금 브레이크도 잘 들고요. 브레이크 잘 듣는 것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떨림 증상도 없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 증상,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제가 국도나 고속도로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는 그런 떨림 증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렇게 조금씩 가다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탁탁 밟는 거라 잘 안 나타나고요. 국도하고 고속도로 또는 시내 주행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60km 이상 80km 이렇게 주행하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을 때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아주 세게는 말고 어느 정도 조금 강하게, 좀 강하게 이렇게 밟았을 때, 강하게 좀 밟았을 때 차량이 떨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 쪽하고 느낌이 옵니다. 차량이 떨려요. 다다다다다 떨립니다. 차량이 좀 약간 떨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심하게 떨리진 않았고요. 약간 좀 떨린 증상이 있었어요. 원래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ABS 작동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이런 어떤 날씨도 좋고 비가 오지 않는 조건에서 그냥 일반적인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약간 좀 강하게 밟았을 경우 차량이 따다다 떨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 가서 점검을 받았더니 브레이크 열변형,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으로 인해서 편마모가 발생했다. 그래서 앞쪽 두 개가 편마모가 있으니 앞쪽 두 개를 무상보증 수리를 받고 뒤쪽 두 개는 정상이다. 디스크 열변형이 없고 편마모도 없다. 그래서 뒤쪽 두 개는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브레이크 디스크 앞쪽 두 개 전륜이죠. 전륜 두 개를 새 걸로 교환받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아니면 국도 주행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떨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새 거이고 지금 현재 새 차량은 디스크 열변형이 없으니까, 편마모가 없으니까 떨림 증상이 사라졌고 브레이크 제동도 아주 잘 되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래서 수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졌다. 수리가 됐다. 후기가 좋죠. 근데 이제 디스크 열변형, 왜 디스크 변형이 생겼냐, 왜 디스크에 변형이 생기고 디스크 편마모가 발생했냐, 그 원인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제 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새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셀프 세차를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자동 세차는 1년에 2번밖에 안 했고, 그러면은 지금 3년 동안 셀프 세차는 한 30번 했을까? 예를 들어서 30번도 안 했어요. 한 10번 좀 넘었고, 그냥 많이 했다 치고 20번, 20번 했다 쳐요. 20번, 20번. 3년 동안 20번 정도 셀프 세차를 했다 쳐도, 그 20번 동안 제가 셀프 세차 할 때 차를 충분히 식히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영상을 찍기 때문에 바로 고압수를 뿌리면서 그 브레이크 휠 쪽에, 브레이크 디스크 쪽에 그 고압수를 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차하면서 세차 그때 바로 운행을 하고 세차장 가서 바로 고압수를 그 브레이크 디스크 휠 쪽 브레이크 디스크 쪽에 고압수를 쏘지 않았다. 그래서 뜨거울 때 브레이크 디스크가 열이 엄청 뜨거울 때 바로 그 물을 분사해서 고압수를 쏴서 식히면서 디스크 열 변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디스크에 열이 있을 때 고압수 쏘지 않았습니다. 기본 20분 정도 지난 후부터 고압수를 쐈어요. 왜냐면 저는 영상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 세차 할 때
셀프 세차할 때 그 셀프 세차로 인한 디스크 열 변형은 아니었다. 편마모는 저는 제 차는 아니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냐? 또 생각해보면 그냥 디스크 자체의 불량이죠. 뭐 디스크 자체의 불량일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디스크 자체가 이제 불량이 생겨서 이제 잭포기가 실패한 거죠. 다른 차들은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가 지금 뭐 이렇게 정상적인 주물을 띄고 뭐 이게 디스크가 쎄잖아요. 쎄니까 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량일 확률이 복불복이죠. 그러니까 제 차량에는 불량품이 끼워졌는 거죠. 끼워졌겠죠. 제 생각엔 그것밖에 원인이 없다고 봐요. 디스크 열 변형.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 제가 빗길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세종 갔다 오면서. 그러면서 빗길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 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침투할 텐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제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디스크 열 변형이 생길 확률이 커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체 브레이크 디스크 자체에 불량일 확률이 있다. 그게 가장 원인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브레이크 밟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급제동 밟은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뭐냐면 영상 찍기 위해서 제거 17인치 휠 타이어였는데 그 17인치 타이어의 제동력을 위해서 그 급제동 완전히 풀 브레이크 밟은 적은 있어요. 근데 뭐 풀 브레이크 밟았다고 디스크가 변형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제품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운행 습관, 브레이크 밟는 습관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차의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편마모 원인은 그냥 제조사 부품 거기 자체 생산할 때 제 것이 불량품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제 차량은 디스크 변형이 있었다. 그래서 앞쪽 두 개 무상 보증 수리를 아주 잘 받았다. 수리를 받은 후 정상적이고 아주 좋았다. 대만족이다.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 녹이 발생하면, 여기서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댓글을 좀 주셨는데, 브레이크 디스크 녹 있죠, 녹. 브레이크 디스크 쪽 녹 발생은 녹은 보증 수리를 안 해줍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녹이 좀 이렇게 있거나 여기서 좀 더 녹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 차량이 있는 녹보다 더 녹이 있으면 보증 수리를 해주지 않는데, 녹은 보증 수리가 안 된답니다. 녹은 왜냐면 쇠이고 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이 발생한답니다. 자연스러운 녹 발생이기 때문에 보증 수리는 안 된대요. 녹은 보증 수리가 안 되고, 저처럼 고속 주행할 때 브레이크 밟았을 경우 진동이 심한 떨림, 좀 어느 정도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심한 떨림.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밟았을 때 ABS나 ECS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ABS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좀 차량에 떨림이 있다. 핸들이 떨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바퀴 쪽에 떨림이 있다든가, 아니면 차체가 좀 떨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편마모를 의심해서 서비스 센터 가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브레이크 디스크 쪽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어 체크 링크 쪽은 뒤쪽 도어 뒤쪽 문짝이죠. 열었다 닫았다 하면 뿌듯 소리 나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었어요. 제 차량도 없었어요. 뿌듯 소리가 제가 착각한 거고 제가 실수한 겁니다. 그 실수를 지금 인정합니다. 제가 에더 스트립 풍절음을 잡기 위해서, 풍절음이 좀 더 줄어들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현대 모비스 웨더 스트립을 구입을 해가지고 뒤쪽 문짝에 제가 임의로 다이 작업을 했습니다. 임의로 붙였어요. 웨더 스트립 고무를 임의로 제가 다이 작업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웨더 스트립 고무에서 그 문짝하고의 그 마찰로 인한 소음이었습니다. 도어 체크 링크는 푸드득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보증 수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도어 체크 링크 쪽에서 소리가 난다고 의심을 해서 서비스 센터 점검을 받은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서도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상보증 수리를 받았죠. 근데 도어 체크 링크 소리가 아니고 범인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작업한 웨더 스트립 고무의 뿌드득 잡소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차주분들 아니 소비자분들의 과실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또 이렇게 따라하지 마십시오. 도어 체크 링크는 아주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대만족입니다. 지금 웨더 스트립 말고 그건 비강축 하지 마시고요. 도어 체크 링크는 아주 정상적이다. 완전히 정상이다. 완전히 정상이기 때문에 도어 체크 링크는 굳이 뭐 무상보증 수리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웬만하면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 도어 체크에서는 뿌듯 소리 안 날 거라고 예상해요. 제가 그 원인을 잡는데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1년 전에 도어 체크 링크를 제가 무상보증 수리 받고 또 이번에 받았죠. 1년 정도 걸렸는데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 다이 작업을 한 웨더 스트립 고무에서 그 뿌듯 소리가 날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겨? 원인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잠깐 여담으로 서비스 센터 거의 났습니다. 지금 서강주 서비스 센터 거의 났고 여담으로 잡소리 잡는 게 좀 힘들어요. 저처럼 차주분이 아무것도 이제 안 했으면 안 했더라도 잡소리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뒤쪽에서 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뒷좌석 쪽인지 아니 트렁크 쪽인지 근데 분명히 뒤쪽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원인을 이제 찾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수석 쪽이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운전석 뭐 안전벨트 바로 옆에 뭐 아래쪽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잡소리 잡기가 정말 힘들고요. 저도 그 푸드득 잡소리를 잡는데 제가 그 장착했던 웨더 스트립 고무가 그렇게 잡소리를 낼 줄이야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는데 1년 정도 걸렸고 비 올 때만 소리가 나니까 비가 안 오면 소리가 또 안 나니까 그래서 1년 정도의 그 제가 잘못한 제 실수로 인한 잡소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잡소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참고를 하셔서 서비스 센터나 이렇게 가시면 정비사분과 이야기를 잘 해서 잡소리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 가서 지금 도착 다 했으니까 접수를 한 다음에 엔진 진동 소음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엔진 마운트 운전석 그리고 미션 마운트 요거 또 무상 보증 수리가 되는지 이야기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유도리 있게 이렇게 조목조목 또 이야기를 또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진 마운트 운전석을 교환했더니 이랬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웬만해서 그분 성격 그분은 아니니까 담당자분은 그래서 무상보증 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예상이 돼요. 일단 저도 모르죠.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유리, 창업 유리. 이 자동차 유리는 우와 완전 흐름한데. 그러면 여기 쉐보레 여기서 자동차 유리가 깨져서 들어오면 여기로 납품한 갑네. 이분은 자동차 유리 보건점이 있대.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서강주 서비스 센터 도착했습니다. 오야 월요일날 참 많네.
어차피 점검만 받고, 제 차량은 솔직히 점검만 받고 부품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부품이 없으니까 점검만 받고 점검만 받고 이제 가면 돼. 일단 접수하면 되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또 얘는 꺼졌어. 요 놈은 또 켜졌네. 감사합니다.